조선이라는 장엄한 역사의 무대 위에서 한없이 비극적이었던 젊은 왕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이름은 바로 단종이었죠. 겨우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 위에 올라 찬란한 왕관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던 그 어린 왕의 어깨에 놓인 거대한 짐은 그의 앞날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병약했던 아버지 문종의 갑작스러운 승하 이후 왕실은 마치 거대한 폭풍을 앞둔 바다처럼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왕을 중심으로 권력을 탐하는 자들의 은밀한 움직임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죠. 조정은 어린 왕을 보필해야 할 대신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이미 권력의 균열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 훗날 세조가 되는 인물의 존재는 어린 왕에게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야망을 지닌 인물로 왕실의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점차 자신의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어린 왕 단종과 막강한 권력을 지닌 숙부 사이의 긴장감은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냈죠. 결국 역사는 너무나도 잔혹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린 왕 단종은 왕좌에서 밀려나 폐위되었고 차디찬 유배지, 영월이라는 먼 땅에서 쓸쓸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왕이었던 그가 한없이 외로운 존재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은 듣는 이의 마음을 저미게 합니다. 과연 그의 죽음은 단순한 병사의 결과였을까요? 아니면 권력을 향한 맹목적인 욕망이 빚어낸 치밀하고 잔혹한 음모의 결과였을까요? 60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은 여전히 역사의 미스터리로 남아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신하들의 배신, 그리고 권력의 냉혹한 속성 속에서 세우러져 간 한 왕의 비극적인 삶과 죽음.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단종의 짧고도 고통스러웠던 여정을 깊이 파고들며 그 배후에 숨겨진 권력의 민낯을 하나하나 벗겨낼 것입니다. 얽히고 설킨 진실의 실타래를 풀어내고 600년이 지난 지금도 풀리지 않는 역사적 미스터리의 실체를 추적하며 당시 조선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경랑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단종의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을 넘어 우리에게 권력의 본질과 인간의 욕망, 그리고 역사의 정의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이 모든 진실의 조각들을 함께 맞춰가며 역사 속 비운의 주인공 단종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사랑하는 가족과 신하들의 배신, 그리고 권력의 냉혹한 속성 속에서 세우러져 간 한 왕의 비극적인 삶과 죽음.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단종의 짧고도 고통스러웠던 여정을 깊이 파고들며 그 배후에 숨겨진 권력의 민낯을 하나하나 벗겨낼 것입니다. 얽히고 설킨 진실의 실타래를 풀어내고 600년이 지난 지금도 풀리지 않는 역사적 미스터리의 실체를 추적하며 당시 조선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경랑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단종의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을 넘어 우리에게 권력의 본질과 인간의 욕망, 그리고 역사의 정의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이 모든 진실의 조각들을 함께 맞춰가며 역사 속 비운의 주인공 단종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어린 단종이 홀로 용상에 앉아 신하들의 얼굴을 마주하던 그 순간부터 이미 그의 운명은 거대한 그림자 속에 갇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병약했던 문종은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불안한 눈빛으로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12살 어린 왕은
위태로운 균형 위에 놓인 왕좌를 지켜내야 했죠. 하지만 그 균형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왕실의 어른이자 단종의 숙부였던 수양대군의 야심이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는 어린 왕을 보필하던 김종서, 황보인 같은 원로 대신들을 눈엣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이들은 굳건히 왕실을 지키려 애썼지만 점차 거대해지는 수양대군의 권력 앞에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마침내 피로 물든 칼날이 조선의 밤을 갈랐습니다. 일사려구 3년 10월 수양대군은 일명 계유정난이라 불리는 무자비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한밤중 궁궐에 칼바람이 불어닥치고 충신들의 집은 피로 얼룩졌죠. 단종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김종서 대감은 한밤중 그의 집에서 칼날에 세우러져야 했고 황보인 대감 역시 무참히 제거되었습니다. 어린 왕을 지키려던 수많은 충신들이 속절없이 희생당하는 참혹한 순간이었죠. 이 모든 것이 불과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단종은 어린 나이에 이 모든 잔혹한 현실을 목격하며 자신을 지켜주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압도적인 절망에 빠져들었을 겁니다. 결국 단종은 왕좌에서 밀려나 산광으로 강등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아직 어린 소년이었던 그가 옥새를 빼앗기고 권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순간은 권력의 무자비함이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죠. 초라한 행사액으로 유배길에 오르는 단종의 뒷모습은 그 어떤 비극적인 그림보다도 깊은 슬픔을 자아냅니다. 그의 찬란했던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이제 그는 차디찬 유배지의 고독 속으로 던져져야 했습니다. 단종이 도착한 곳은 바로 영월이라는 먼 땅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그는 고통과 쓸쓸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죠. 청령포에 홀로 앉아 강물을 바라보는 그의 모습은 그저 한없이 외로운 소년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비극적인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멀리 한양에서는 그의 복위를 꾀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으니까요. 단종의 숙부였던 금성대군을 비롯해 이계, 박팽년 등 충신들이 단종 복위 운동을 비밀리에 추진했습니다. 그들은 폐위된 왕을 다시 왕위에 앉히려는 간절한 염원을 품고 있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의 계획은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꺾이는 순간이었죠. 이 사건으로 인해 단종의 거취는 다시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양 궁궐에서는 그의 생존 자체가 위협이 된다는 논리가 힘을 얻었고 결국 신하들은 어린 단종에게 사사, 즉 죽음을 내리기로 결정합니다. 공식적인 기록에는 단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해지지만 과연 그것이 그의 온전한 의지였을까요? 아니면 권력을 지키려는 자들의 치밀하고 잔혹한 음모였을까요? 이 죽음을 둘러싼 의문은 600년이 지난 지금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영월의 고요한 강물처럼 흐르는 시간 속에서도 단종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영월의 고요한 강물처럼 흐르는 시간 속에서도 단종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렇다면 어린 단종에게 영월 땅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곳은 왕위를 잃은 한 소년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채 고독한 시간을 보내야 했던 슬픈 유배지였습니다. 청령포에 굽이치는 강물은 마치 그의 눈물처럼 흘렀을 테고 첩첩산중의 고립은 어린 왕의 마음을 더욱 깊은 절망으로 밀어 넣었겠죠. 궁궐의 화려함과 권좌의 무게 대신 그는 차가운 강바람과 쓸쓸한 침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암흑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바로 단종의 보기를 꿈꾸는 충신들의 움직임이었죠. 세조의 동생인 금성대군을 비롯해 지편전 학자였던 이계, 박팽년 등 수많은 이들이 어린 왕을 다시 보위에 올리기 위해 목숨을 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단종을 향한 충성심 하나로 뭉쳐 권력의 거대한 벽에 맞서는 용기를 보여주었죠. 이들의 움직임은 어쩌면 단종에게도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다시금 왕좌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미한 기대감, 그리고 자신을 잊지 않은 이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이들의 간절한 염원은 안타깝게도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단종 복위 운동은 결국 발각되고 말았죠. 세조는 이 사건을 자신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반역으로 간주했고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혹독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들은 잔혹하게 처형당했고 금성대군 또한 싸늘한 죽음으로 변해야 했습니다. 이 소식은 영월에 유배되어 있던 단종에게도 전해졌을 것이고 그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내는 비수가 되었을 겁니다. 권력의 칼날은 무고한 생명들을 무참히 베어냈고 이제 그 칼날의 끝은 어린 단종을 향하게 되었죠. 복위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세조는 더 이상 단종을 살려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하들 사이에서는 단종의 거취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지만 이미 권력의 추가 기울어진 상황이었죠. 결국 단종에게 사약을 내리라는 비정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에는 단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해지지만 과연 그것이 그의 온전한 의지였을까요? 아니면 권력을 지키려는 자들의 치밀하고 잔혹한 음모였을까요? 6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죽음을 둘러싼 의문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영월의 고요한 강물처럼 흐르는 시간 속에서도 단종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단종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그의 이야기는 한동안 금기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흐름은 언젠가 진실을 드러내는 법이죠. 시간이 흘러 숙종대에 이르러서야 단종의 억울한 죽음과 충신들의 희생이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숙종은 단종의 복위를 결정하고 그에게 단종이라는 묘호를 올렸으며 그의 무덤인 장릉을 정비하여 비로소 왕으로서의 합당한 예우를 갖추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복권을 넘어 역사의 정의를 바로 쓰려는 중요한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오랜 세월 침묵 속에 갇혀있던 단종의 이야기는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와 합당한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종의 죽음을 둘러싼 역사적 논쟁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세조의 왕위 찬탈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단종의 죽음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탐욕스러운 권력 투쟁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이 질문들은 단종의 비극이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이 가진 양면성, 인간의 탐욕, 그리고 역사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묻는 질문으로 남아있음을 강조합니다. 미완의 진실이 어떻게 역사를 재구성하고 우리가 과거를 통해 현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죠. 단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절대 권력의 잔혹함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충절, 그리고 한 어린 왕이 감당해야 했던 엄청난 고통과 슬픔을 말입니다. 영월의 청령포에 홀로 앉아 강물을 바라보던 단종의 쓸쓸한 뒷모습은 6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안타까움과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의 고독한 영혼은 역사의 페이지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역사의 비극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 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